반갑습니다.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렸어요. 갑자기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날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상황도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게 정말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저러한 걸 감안을 해서요.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내수 경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대내외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제 대미 우리 무역 협상 내지는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길이 많이 가로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전쟁의 위험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어요. 경제가 끝난 복구 경제라는 걸로 좋아질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게 뭐가 써요. 멀쩡한 물건 다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내외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고 그럴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경제적 약자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주 퍽 줄어서 취득세 감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방 세입으로 생활을 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닥쳤을 때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운영해 줘야 바로 서민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의 활성화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재정은 경직된 운영은 좀 소비를 위축시키고 세입 기반을 감소시킨다는 기조 하에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역할도 아울러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기조로 유지하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싸움은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내년도에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그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생산적인 말하자면 승수 효과가 높은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분야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바로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취약계층의 복지는 강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꼭 예산상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요.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2조 829억 원입니다. 2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013억, 5.1%가 증가한 그런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31년도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에 맞춰서 진입도로 배수지 오페서리 시설 또는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구축비, 그 설계비입니다만 설계비 46억 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요. 또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임대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57억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경제산업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노후화된 조치원 산업단지는 약 8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 충청권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만은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에 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기회발전 특구 조성 사업비도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설계비 66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 새롭게 출발한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의 내년도 185억 원을 편성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에 5,374억 원보다 약 9.2% 495억 원이 증액된 5,869원으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279원, 주거급여 114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4억 7천만 원, 취약계층 농어촌 바우처 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했고요. 내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금 연령 기준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40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도 368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출생 축하금 예산을 3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요. 저출생 극복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공동육아 나눔터 21억 원, 직장맘 지원센터 2억 원 등 운영비를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또 지편동 행복놀이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조성을 위한 예산 8억 원도 반영했고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947억 원을 편성해서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19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에 AI 융합 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설 예산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융합 콘텐츠 창업보육센터는 AI와 융합한 영상미디어, 문화 콘텐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며 상가 공실 문제도 다소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이끌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예산 32억, 전통시장 시설 보수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대중교통 이응패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도 반영시켰습니다. 이응패스 예산으로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시가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 박물관 도시, 한글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70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세종 한글미술관 조성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해서 이 또한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세종 한글축제에 8억 5천만 원, 낙화축제 3억 5천만 원, 조치원 복숭아축제 4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예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좀 어렵지만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이 36억 원씩 분담하기로 돼서 그 액수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개보수 예산 25억 원을 새로 반영을 해서 27년도 유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수당 38억 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과 연계해서 조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팜 사업비 예산 3억 5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교급식 지원에 290억 원을 편성해서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요. 우리 농산물 수비도 아울러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로컬 푸드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보수 예산 9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2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내년에는 보장 항목을 더 확대할 것이고요. 여름철 물놀이 사업도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수 우려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 2억 원, 지하 자동 차단 시스템 8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상 안전벨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강면 행복 누림터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시설비 11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지편동 주민센터 신규 설치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 7월 개청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금남면 행복 누림터 내 공립 작은 도서관을 새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우리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엑기스라고 할까요? 정말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을 내년도 2026년으로 예산 안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 편성된 예산은 지난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의회 논의를 거쳐서 12월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삭감시키고, 저희도 업무 추진비도 제가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기반 또는 건축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예산은 그건 과감히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따라서 관련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4년 제 시정 4기 성과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